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분 만에 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나 아닌 것, 지금 나는 앉아 있으니까 밖에 있는 밖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모습을 보고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렇게 돼. 이렇게 자꾸 끊어져. 이게요. 이 경계가 자꾸만 끊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 아닌 것을 자꾸만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자꾸 안에서 밖을 봤죠. 근데 변한다고 것이다 이래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로 다가오기.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실제로 우리 도반들이 물어본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변하고 올 것이고 자꾸 바깥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고 올 것이다가 하는 자는 누구지? 이런 걸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는 자가 누구지? 그러면 누구지? 하면은 그것도 변한다고 올 것이다라고 한다. 그것도 변한다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주체가 있거든. 그것도 주체가 있어. 나라는 주체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변한다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그럼 이거 하는 자도 변하고 올 것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거라. 하는 자도 자꾸 변한다고 올 것이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변한다고 올 것이다. 하는 자도 변한다고 올 것이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쓱 이렇게 지워질 때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언뜻 푸른 하늘을 보는 거죠. 언뜻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밖을 보고 했는데 안가밖에 없잖아. 나는 내 안에서 밖을 보는데 안가밖에 실제로는 이게 언뜻 경계가 온다. 언뜻 마음에 딱 다가올 때가 있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리죠. 왜? 육진 경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또 경계 따라 쫓아다니면, 그러면 내가 언뜻 푸른 하늘을 본 거를 또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내가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어느 날 이 경계가 슬슬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 나라는 것,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구나. 그 백공 선생님 이걸 허공성이라고 하죠. 법신도 허공성, 색신도 허공성,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허공성이니까 모습이 없지요. 그죠? 모습이 없어요. 허공성이니까. 그래서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밖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불이라고도 하고 빌비라고도 하는데 둘이 아니라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작용이구나. 작용.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거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요 안에 요 칠판은 그대로 있어.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도 그냥 칠판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작용이다. 작용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일시맨이 이렇게 했어. 요거는 또 저기 그 유영숙 씨가 또 했어. 여기는 또 온갖 또 사람들이 다 나다 해도 어디에 있어요? 전부 허공 중에 있죠. 성품 중에 있죠. 전부 다 칠판 중에 있죠. 칠판 중에 있어. 칠판 중에 있어. 또 이것만 딱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워. 요것만 이해가 참 잘 되면 내가 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 아닌 것과 나뉘는구나. 나라고 하는 생각. 근데 요 나라고 하는 생각도 뭐다? 작용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이다. 작용. 또 여기 저기 그거 보셨죠? 코드 맞추기에 요거 중냄비다. 중냄비에 여기 불 인연이죠. 여기 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인연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중냄비에 죽이 펄떡펄떡 끓어. 이렇게. 죽이 막 이렇게 끓었다가 이 중냄비로 돌아가가 쭉 끓었다가 또 들어가고. 근데 이 죽이 모양이 다 달라. 이 허공을 내 성품을 중냄비라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럼 죽이, 죽비, 죽시, 죽디, 죽이, F, G 이렇게 돼요. 근데 A를 뭐야? 수자타. 여기 지읒. 여기 청명월. 여기 시은. 여기 저기 김정희, 정희. 여기 주현. 여기 반야성보살. 이렇게 죽이 펄떡 끓어. 지금 죽이 다 펄떡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끓으면 죽이 수자타 죽이 끓으면은 죽 끓여봤지. 쭉 푹 끓으면은 끓은 채로 푹 올라와 있어. 금방 칵 까풀어지지. 그치? 끓으면은 그냥 까풀어지지. 끓으면은 까풀어지지. 근데 수자타가 뭘 모르는가 하면 자기가 죽인 줄 몰라. 죽 수자타인데 자기 재료가 죽인 줄을 몰라. 분명히 여기 중냄비에서 푹 끓었는데 푹 끓어서 어떤 푹 끓는 모양을 나타냈는데 이게 뭐다? 재료가 죽이라. 죽지, 죽청명월, 죽신운, 죽정희, 죽주현, 죽반야성 보살. 그래서 자기 재료가 죽인 줄을 몰라. 죽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자기의 본래의 고정불변한 개별적인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수자타가 나 본래 죽 수자타잖아. 이렇게 딱 생각을 했네.
어느 날.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한 소식 했다 이러죠. 한 소식 했다는 것은 내 성품을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내가 결정하고 이해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오가 그렇게 해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워밍업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쭉 수자타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수자타인 줄만 아니까. 그래서 나는 본래 수자타야 이러면 워밍업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나는 죽수자타구나. 나는 죽수자타구나. 그렇게 딱 알면 뭐다? 그때부터는 죽인 줄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 법문에, 백봉 선생님 법문이 워낙 상승 법문이니까 백봉 선생님 법문에 보면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그래 놨거든.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으래. 몸뚱이 가짜인 걸 잘 모르거든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모르니까 만날래라고 하지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나라고 안 하겠죠. 근데 몸뚱이가 계속 변해. 수자타 죽을 건가? 확실해? 확실하냐고. 늙을 건가? 수자타도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말 늘 하는데 나 22살에 백봉 선생님이 난 이렇게 내가 늙었지만 옛날에는 안 이랬다 막 이러시면서 법문을 해. 그래서 난 22살 때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늙어도 나는 안 늙을 겁니다 그랬거든. 22살짜리가 늙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늙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22살 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또렷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하니까 늙는구나. 이제 60, 이제 70이 되니까 자꾸 아프기도 하고 이거 변하는 도리죠. 아프기도 하고 이게 아프면서 늙는구나.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래서 늙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가 확실하다? 저기 지구에서 두 발 뛰는 거 확실하죠. 이건 무슨 도리다? 변하는 도리예요. 내가 죽을 때 이게 내 몸뚱이 변하는 도리로 내 몸뚱이를 이제 내 몸을 벗는구나. 몸뚱이 버리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근데 죽는 게 변하는 도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건 낸데 내가 죽는다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난리 나지. 근데 막상 몸뚱이 버릴 때 뭐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거든. 딱 갖고 가는 건 뭐다? 몸뚱이는 가짜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하나 딱 가져가거든. 그 외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자성을 밝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자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 지유가 지금은 내가 있다. 나는 고정불변하고 저기 개별적인 내가 있다. 맨 그래 생각하거든. 그치? 선원에 공부하러 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지. 꼴랑 1년, 2년 공부해갖고 그렇게 변함이 있겠나요? 변함이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몸뚱이는 정말로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네. 정말 헛것이네. 이렇게 딱, 본래 나, 변한다 헛것이다 한다고 머물 수 없다고.
그것이 허무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간다? 다시 모습이 되살아나죠. 어떻게 해요? 작용으로. 작용으로 되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성품 자리에 작용이 되는 거죠. 몸뚱이가 나의 성품 자리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반드시 생멸이 있고 허무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영원 불변한 나의 모습이 없는, 생멸이 없는 그 자리의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뚱이가 진짜 사는 거지요. 몸뚱이 변하는 대로 변해서 사라지고, 변하는 대로 변해서 사라져. 그래서 작용이라.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돌아서 모습이 되살아나는 거죠. 지금처럼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변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몸뚱이 영원히 죽는 거죠. 모습이 영원히 죽는 거죠. 근데 작용으로 본래 우리 성품 자리의 작용으로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 불멸한 거죠. 몸뚱이 사라져도 그거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그런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작용이다요. 작용. 그러니까 하나도 허무할 것이 없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그대로 생과 멸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뭐 완전히 허무한 거죠. 그런 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고정불변한 내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 근데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보던 것이 안으로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의 실체를 보는 거죠.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돼서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왜 하라고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지으면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경계를 딱 지어버려요. 경계를 짓는 동시에 안과 밖으로 나눠져 버리고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나라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무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렇게 사실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이 공부, 불교 공부하는 이 인연도 매일매일 씁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